비어있던 중앙아시아의 이야기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신비한 그곳의 이야기. 뭔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가족이 함께 와서 보면 즐거운 여행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연극 중에 가장 창의적인 연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깨우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세상. 놀라운 아시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렛츠고! 신비한 이야기를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림 작가와 중앙아시아의 이야기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이야기 작가가 이야기를 쓰면 한국의 그림 작가를 공모하여서 중앙아시아 이야기 작가 1명, 그리고 한국의 그림 작가 1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야기 그림책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 작업을 하며 재미난 그림책을 만드는데요. 현재까지 총 10권의 그림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이번 만남 역시도 책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책일지 궁금해요. 12세기 정도의 테무르 말릭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북선을 만들었다면 이분도 거북선하고 비슷한 밀랍으로 된 배를 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그러니까 적군이 뭐 10명이면 여기는 혼자 거의 이렇게 싸워서 이긴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를 잇는 이야기들.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숨은 이야기 자원들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요. 서로 말은 통하진 않지만 이야기로 하나 되는 작가들입니다. 여기 쌍둥이니까 둘이 닮아야 되고 장군이기 때문에 옷도 이거 멋지게 입혀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그림 작가들은 생생한 그림 작업을 위해 지난 8월 직접 중앙아시아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문양들이라든지 이제 카페트에 있는 문양들이라든지 이제 이게 지금 키르기즈스탄 전통 집 안에 들어가는 문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되게 화려하게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오래 걸렸죠.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만큼. 네, 이제 제가 키르기즈스탄 갔을 때 이제 작가님이 저 가이드를 대신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4박 5일 동안 저 하루 종일 이제 투어랑 그다음에 설명이랑 이런 거를 다 해주셨었고, 그리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2년에 한 번씩 노마드 게임이라고 하는 유목민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유목민 대회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좀 전통적인 옷의 문양이나 복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본 편이었어요. 특히나 이 그림책은 한국어, 러시아어, 중앙아시아 5개국어로 출판돼 중앙아시아의 어린이들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Юна Корея сүрөтчүсү абдан жакшы. Мен оюмду балдарга жеткизди деп ойлойм. Эмне үчүн дегенде балдар биздин жомокчу жазган ойду сүрөт менен түшүнөт. Анан ушу мен абдан кубанычтамын. Юна абдан жакшы сүрөт тартып, менин оюмду балдарга жакшы жеткизиптир. мен абдан разымын. чоң рахмат. 모르는 환경,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에 관련돼서 그림을 주로 그려왔었는데 또 그 지역 중에서도 제가 가보지 못한 지역을 탐방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그리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는 이런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담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신비한 이야기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즐거운 공연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와, 벌써 공연이 시작됐나 봐요. 공연 시작부터 어깨가 들썩이죠.
신나는 음악 소리에 저절로 관객들은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사로잡는 이 극은 아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웃는 용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와 함께 친선외교, 공공외교, 문화외교의 일환으로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작가들과 저희 나라의 공연 제작진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고 공연화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먼저 초연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본 공연으로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또 전 세계 아시아권역 밖에 있는 전 세계 나라의 공연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보통의 가족극과 달리 중앙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멀티미디어 가족극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시아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독특한 스토리와 화려한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공연 웃는 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나우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웃는 용은 투르크메니스탄 이야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웃는 용이라는 전해내려는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용이 불을 뿜지 못하고 꽃을 뿜는다는 그런 스토리, 아주 재밌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를 가지고 저희는 드로잉, 멀티미디어, 그리고 퍼펫, 다양한 기법들로 해서 어린이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귀를 쫑긋쫑긋하게 만드는 웃는 용.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살아있는 음악과 다채로운 볼거리는 관객들에게 좀 더 생생한 공연을 보여줍니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과 진한 감동들이 그대로 관객들에게 스며드는데요. 아, 저도 빠져드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공연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음악이랑 그림 같은 것도 되게 상황에 잘 맞게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가족이 함께 와서 보면 즐거운 공연일 것 같습니다. 뭔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게 동생들이랑 같이 보러 왔는데 이 극이 노래랑 음악이랑 그림이랑 또 미디어 아트가 잘 섞여져서 제가 봤던 연극 중에 가장 창의적인 연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앙아시아.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 보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재밌고도 특별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가 함께 풀어나가는 아시아 이야기 보따리.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피어날지 기대됩니다. 억새도 하늘하늘 춤추게 하는 가을입니다. 아, 좋다. 따사로운 가을 햇빛, 바람, 그리고 가을 향기까지. 제주의 가을은 정말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주 가을맞이 여행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저와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 바로 지금 늦가을에 한껏 물들 때입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늦가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가요, 제주 늦가을 소풍. 가을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계절. 공기도 좋고 햇볕도 좋고. 아, 진짜 이 햇빛 좋은 이날 가을 소풍 떠나기 딱 좋을 때 저와 함께 떠나주실 분들이 저기 계시네요. 빨리 만나러 가시죠. 제주의 늦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335 함께 떠나는 소풍 어떠세요?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쓸쓸한 옆구리를 채워줄 수 있는 맨도롱 또또한 소풍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너무너무 좋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그 밭담길이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로 차원에서 이번에 밭담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늦가을에 만나는 제주 밭담길 함께 걸으실래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주 밭담. 이제는 그 위로 밭담길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검은 건 가메기요. 가메기. 까마귀가 아니고 가메기요. 가메기는 넙든다. 넙드는 건 신방이요. 신방은 두드린다. 근데 이거 무슨 노래예요? 그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 앉아서 놀 때 그 말을 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만 하는데 그 외에도 더 있어요. 그런데. 재밌네 근데 네. 가사들이. 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귀눈이 왁왁. 기눈이 왁왁. 왁왁. 제주의 문화를 이렇게 그 돌담을 이렇게 보면서 걷는다는 게 육지에서 보지 못했던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 밭담길을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경할 것도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풀 한 포기 야생 열매에도 시선이 멈추는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밭담길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밭담길을 걸으며 제주의 늦가을을 한껏 느껴봅니다. 밭담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당근 쿠키 만들기.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발휘해볼 차례죠. 물론 저도 솜씨 좀 발휘했어요. 짜잔! 제가 만든 당근 쿠키입니다. 예쁘게 잘 그렸죠? 향도 너무 좋은데 맛은 어떤지 먹어볼까요? 이게 건강한 맛인 거야. 바삭바삭하고요. 촉촉하고요. 이 위에 크림치즈가 너무너무 달콤하게 싹 감싸는 그 느낌. 걷다가 힘들 때 당근 쿠키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가을은 제주의 색을 한층 더 짙어지게 합니다. 검은 용을 닮은 밭담길, 노란 감귤, 빨간 단풍, 그리고 은빛 억새까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억새의 물결을 모른 채 할 순 없잖아요. 빨리 따라가 볼까요? 오늘 진짜 사람 많네요. 역시 가을 느끼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저랑 만나기로 한 이분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어디 계실까요? 저기요! 오셨나요? 네, 여기 왔어요. 소름이라는 작은 소소한 오름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서운 걸 봤을 때 소름 이거 아니고 그런 오름이기도 해요. 오름? 소름 돋는 오름 탐방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분들하고 이제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같이 그럼 샘의 오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소름 돋는 11월 소풍 출발. 선선한 가을바람에 맞춰 억새가 하늘하늘 몸을 움직입니다. 저 물결에 풍덩 빠지고 싶네요. 아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힘들다 근데 여기 오랜만에 왔더니 저는 좀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들 괜찮아요. 너무 즐거우신데? 이제 정상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11월의 어느 날, 늦가을에 만난 새별오름 그리고 억새. 홀로 나들이도 좋지만 좋은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더 따뜻한 소풍입니다. 근데 지금쯤 뭔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맛있는 간식 시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오름지기가 정성껏 준비한 두툼 샌드위치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차와 두런두런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늦가을 소풍입니다. 제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볕이 좋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안온한 오후 되세요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손 글씨로 써주셨어요. 저는 운다고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줄 산문집을 들고 왔고요. 그중에서 한 꼭지인 해남에서 온 편지를 읽을 거예요. 해남에서 온 편지.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어. 겨울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게. 자연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소오름. 소소한 행복 함께 느끼고 싶으시면 매달 열리는 소오름 모임에 놀러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제가 이 구절을 뽑은 이유는 가을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풍경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조금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멋있네요. 너무 오붓하고 좋았어요. 네. 오늘 좀 바람은 좀 찼는데 마음 따뜻해져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가을을 만끽하세요. 감성 가득, 추억 가득, 늦가을에 만난 제주. 바람에 일렁이는 제주의 가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을의 끝자락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멘도롱 또또한 늦가을의 소풍, 당신을 초대합니다. 빨간 고무장갑에 꽃무늬 앞치마까지 준비 완료!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한테 따뜻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신을 해봤는데요. 요 빨간 고무장갑이랑 이 앞치마, 감이 오시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희망찬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첫눈과 함께 성큼 다가온 초겨울.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손길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먹파이터 아이들의 간식부터 겨울철 든든한 김장까지 행복이 배가 되는 사랑의 나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 철새들의 쉼터, 아름다운 미호천이 흐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두꺼운 옷에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어머님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어머님들! 아침 일찍부터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재배해가지고 절임과 동시에 씻어가지고 양념 해가지고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김장을 해가지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청소년 가장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커지는 행복.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봉사에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분들이라 호흡도 척척인데요. 나 먹어봤는데? 나 먹어봐야지. 맛있다. 김장해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배추 절이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 일일이 포기를 나눠서 이렇게 1,300여 포기의 배추를 하루 전날 미리 절여 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꽁다리 따는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요? 예. 네, 됐어요. 이곳 봉사단체는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비롯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그리고 집수리 봉사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함께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도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손도 시렵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어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계속 하니까. 젊은 사람이 뭐가 삐죽거린다 그래? 알았어요, 계속 할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해도 끝이 없는데 이게 배추가 몇 포기나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뽑은 건 2,000포기. 그래서 전체 한 250가정에 한 가정당 10kg씩 저희가 배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60여 명이 넘는 봉사자분들이 손을 모으니까 산더미 같던 배추가 금세 줄긴 하더라고요. 이 순간에도 봉사 경력이 빛이 납니다. 여기도 배추 주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또 힘윤주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추 공급에 나섰는데요. 자, 배추 왔습니다. 이 김치를 받고 좋아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까 없던 힘도 솟더라고요. 맛있는 양념에 정성을 더하고 거기에 행복한 미소까지 어우러지는 온정의 자리. 이보다 더 따뜻한 선물이 있을까요? 네, 잘하네. 맛있어? 맛이요. 정성이 들어가서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와, 이렇게 1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김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회원들이 합심해서 하는 거고 뿌듯해요. 여러 어르신들을 겨울을 날 수 있게 김장을 해서 드린다는 마음에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봉사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라 일을 겁내지 않으시더라고요. 1,300여 포기의 김장을 눈 깜짝할 새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포장된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겠죠?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걸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연기면으로 독거 어르신 추운 겨울 안전하게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담았어요. 그럼 우리 빨리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사랑을 싣고 세종시 연기면으로 갑니다. 드세요. 김치 왔어요. 올겨울 혼자 보내실 어르신에게 이 김치가 겨울 밥상을 책임질 든든한 양식이 되어주겠죠? 맛있네.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간 맞아. 올겨울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말할 수도 없지. 고마운 마음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없어. 뭐.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온정을 나누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도요. 많은 분들이 뭔가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인데요. 저희 대전 세종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63가구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많이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는 매주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봉사에는 대학 적십자회 학생들이 마음을 보탰습니다. 처음이라 서툰 솜씨긴 하지만 빵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에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나눔의 의미도 되새겨보는 시간이겠죠? 우리 학생한테는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다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제가 아니라 남을 위해 한다는 게 좀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삼색 콩식빵과 아몬드 쿠키, 그리고 바삭한 맛이 일품인 크로아상입니다. 사실 성장기 아이들은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선물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저 쿠키처럼 빵을 받고 좋아할 아이들 생각에 제 마음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막 오븐에서 꺼낸 따끈따끈한 식빵이 맛있어 보이죠? 와, 이렇게 빵을 만들다 보니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보다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작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면 아마 받는 분의 그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빨리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앞에까지 마중 나와 계시네요. 짠! 우리 할아버님 아이들이 이거 빵 받으면 맛있게 잘 먹어요. 어때요? 고마워. 아, 그러세요? 잘 먹지 뭐. 할아버님도 좋아하고 또 이따 올 아이들도 좋아할 생각하니까 저도 막 뿌듯한데 우리 어떠세요? 저도 기분 좋아요. 항상 이렇게 업돼 있어. 내가 뭐 갖다 준다 이거보다 그래도 뭐 이렇게 갖다 주면 애들이 맛있게 먹겠지 이런 생각에 스스로 막 좋아져요, 기분이. 사랑의 빵과 사랑의 김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계절. 힘겨운 겨울을 시작할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살아가며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고운 마음이 이어져 오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표정과 몸짓 하나에 두 눈이 번쩍, 심금을 울리는 대사에 공감 한가득. 무대 위 배우들과 흡입력 있는 스토리의 완벽한 조화. 마음의 깊이를 채워주는 문화예술. 너무너무 재밌는 축제가 생겨서 기분이 좋고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온몸으로 문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거리에서 공연으로 시작해 공연으로 끝난 색다른 축제가 펼쳐졌다.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간 뜻깊은 시간. 대면 공연거리에서 즐기는 색다른 주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대구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거리인 대명공연거리에서 지난 23, 24 양일간 올림픽이란 컨셉으로 동계문화축제가 열렸다. 공연 예술 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색다르고 정말 즐거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올림픽 필수템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화. 올림픽에서나 볼 법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성화만큼 활활 타오를 대명 공연예술 올림픽에 화려한 막이 올랐다. 온 고을민들의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하나, 둘, 셋, 성화대에 점화시킨 게 아주 뜻깊고 또 기분도 좋고 앞으로 이 성화불이 활활 타고 영원히 이 공연예술 발전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에 가려진 공연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인 만큼 이 거리를 빛낼 주인공인 공연이 빠질 수 없을 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매력 만점, 퀄리티 갑의 연극들이 이번 축제 라인업으로 올랐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한 연극 3편 사이엔 공통점이 존재했으니 바로 우리 지역 대구를 소재로 했다는 것. 35개 단체에서 저희가 경합이 붙어서 3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대구를 소재로 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구를 좀 타 지역에 알리고 싶고 대구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구를 소재로 한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전 작품, 한국 노동계의 상징적 인물인 전태일과 인권 변호사 조영래의 생애를 담은 연극. 당시 금기어 같았던 그 이름 전태일, 그리고 그를 세상에 알린 조영래 변호사의 이야기가 무대에 펼쳐졌다. 전태일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의 평전을 집필한 조영래 변호사. 이 두 사람이 결국 만났다는 것을 가정한 스토리인데. 좋은 생각인데. 재밌는 사실은 두 분 다 대구에서 태어난 대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과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같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연극에서는 바로 전태일과 조영래 두 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평범한 인물이었다. 사실 크게 뭐 입에 올리면 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분들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인권이었다는 사실을 이 연극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밥 시간은요? 밥 시간 내가 더 늘려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저 변소는요? 변소 내가 이거 다 없애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는 한 달에 2번도 제대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산업역군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간 선언이라고 부른다.
한 번쯤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얼만큼 치열하게 사셨는가를 알게 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공연을 만나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계단이 있다면 계단을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올라가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마지막 선수, 이 연극의 배경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대구 다부동. 종아리 터지겠습니다. 낙동강 조선을 왜 뚫는다고 예? 우리는 뭐 피난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몸만 빠져나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지야! 피난 가던 소녀가 엄마를 쫓아 팔공산으로 향하던 도중 다 죽어가는 새끼 살쾡이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게 주인공인 이 소녀를 통해 마지막 보루였던 대구를 지켜내려 한 그들. 사람들의 끈끈한 정을 연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쟁은 공포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피난민을 맡았어요. 소녀와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쟁 속에 배고픈 그런 또 다른 피난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저 또한 희망은 삶 속에 있다는 것, 그 일상에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편 연극의 또 다른 공통점. 일반 소극장 공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선 강탈하는 이색 효과들. 홀로그램을 통해 살쾡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면 변화를 프로젝션 매핑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특히 연극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전태일과 조영래의 만남을 홀로그램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홀로그램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배우랑 잘 어울려서 저 좀 놀랬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놀라기도 했고 참신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대면 공연 거리에서 이런 공연 많이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공연도 봤으니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누구나 참여 가능. 거리 곳곳에서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미션의 게임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 양궁을 연상케 하는 활쏘기 타임부터, 자, 이번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추억의 놀이, 고무신을 날려라. 약했다 깡이다 이거.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마음은 10대 20대인데 던져보니까 옆으로 픽 가고 잘 안 됩니다. 여기선 오직 99초의 시간만 주어진다. 시간 내 모든 미션을 통과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1분 30초 안에 펼쳐진 다양한 미션들, 긴장도 실수도 용납 불가. 이번엔 윷놀이 한 판이 펼쳐졌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 스트레스 해소하는 완소 아이템. 잡고 잡히는 땀을 쥐는 추격전에 초면인데도 몇 년지기 친구처럼 윷놀이로 하나 된 사람들. 이렇게 공연과 이런 다양한 올림픽 게임 같은 체험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공연 예술과 올림픽이 합차지 문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인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를 배경으로 한 인생작과 쌀쌀한 날씨를 이겨낸 올림픽 게임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문화올림픽. 대구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넉넉하게 충족시켜주는 걸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캠퍼스를 누리던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20대, 꿈과 낭만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 지금 그 시절의 낭만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영원한 청춘인 선배와 한창 청춘인 후배가 함께 연주하는 기타 선율. 40년 세월을 초월해서 뭉친 캠퍼스 감성.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무대입니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리는 춘천의 백령 아트센터. 오늘은 이곳에서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일명 강크련의 정기 공연이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공연은 아주 특별하다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그 정기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40년 만에 한 번 하는 굉장히 큰 행사로, 그래서 이제 그 재학생으로부터 해서 우리 졸업생의 한 60세 이상까지 참여하는 굉장히 그 한 40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뜻깊은 그 연주회가 되고요. 특별히 또한 그 가족들 일부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연주회가 돼서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그 연주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후배님이 좀 이제 자녀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 딸내미 같은 성격이죠. 예. 굉장히 떨리고요. 사실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떨리는데 선배님들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무대이긴 한데 열심히 하려고요. 강크련에서 막내 기수인 41기 1학년들에겐 오늘 연주회가 첫 무대. 막내들 잘하라고 어머 선배가 특별 서비스까지 해준다. 후배들 좋겠네. 클래식 기타는 손톱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손톱 정리를 잘해서 그런지 소리도 깨끗하네요. 가장 먼저 리허설을 시작하는 41기 1학년들. 살짝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은 모든 선배들이 처음에 다 겪었던 모습이겠죠.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던 동아리니까 약간 졸업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곡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면서 보니까 후배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도 약간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신입생들이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는 동안 대기실의 졸업생들도 손가락을 푸느라 바쁘다. 와, 이게 바로 대선배의 클래스. 이분들이야말로 동아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울렁거리니까. 7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악보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서울 가서 악보를 배우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했었습니다. 1978년 공식 창단한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강크련. 40년이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회원들의 추억은 학교의 역사가 되고 시대의 역사가 됐다. 졸업 후 저마다의 길을 가던 동문들에게 오늘은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특별한 기회. 일단 클래식 음악이다 보니까 좀 그 곡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포기하고 중간에. 그래서 합주단원으로 끝까지 남기가 쉽지는 않아요. 오늘은 기타 연주회 아닌가요? 뜻밖의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 저기 오늘 공연자 맞는 거죠? 오비합주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속해 있으셔갖고 그래가지고 저를 게스트로 넣으셨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기타 동아리에서 만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강크련 활동 덕분에 탄생한 음악 가족. 부모님이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을 걷게 됐다고. 가족 합주단 너무 보기 좋네요. 나 제발. 소규모로 축소가 되긴 했지만 좀 원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음악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또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챔버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꿈은 못 이루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대기실에서 연습 중인 또 다른 음악 가족. 강크련 출신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타를 잡은 아들은 아예 클래식 기타를 전공으로 명문예술고등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됐다. 전문가 수준의 놀라운 연주 실력. 놀랍게도 아직 16살이라는데. 오늘 연주회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통해가지고 그렇게 연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동아리를 되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아이들 중에 제가 아이가 4명이잖아요. 4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만이라도 기타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시켜봤는데 그 중에 셋째가 그것에 좀 재능을 보이기도 했고 아들이 제 덕분인 건지 제가 아들 덕분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악기가 생겼다는 것, 그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됐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강클련 사랑해요. 각자 따로 연습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OB와 YB가 모두 함께 연습을 시작한다. 돋보기를 쓰고 머리숱을 정돈하고 20대 때와는 외모가 많이 변했지만 기타를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재학 시절 그대로. 전 기수의 합주곡은 어떤 곡일까? 그 집시의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인데요. 뭐 세상 살다 보면 집시처럼 저희도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면에서는 집시의 삶과 같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저희가 한번 카르멘의 그런 주제를 같이 함께 하고자 그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찾아오는 관객들. 오랜만에 만난 동문이 어찌나 반가운지 어느새 공연장은 동창회가 됐다. 10수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격이 없는 분위기. 멀리서 왔습니다. 전남. 저는 동해시에서 왔고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경수가 정범아 파이팅! 강클련 파이팅! 자, 여러분 할 말은 많으시겠지만 그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원대학교 클래식 기타 음악연구회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풋풋한 41기 막내들의 무대. 대선배님들 앞에서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첫 공연. 모두가 공감하는 이 떨림은 앞으로 강클련의 미래를 계속 이어갈 울림이기도 하다. 피아졸라의 윈디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졸업하기 전에 꼭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김재원 회원의 바람으로 시작된 팀입니다. 이어지는 재학생들의 공연.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능숙하게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선배. 졸업 후 동기끼리 클래식 기타 듀오를 결성해 전문 연주 그룹으로 활동하는 선배도 있다. 13기 임석현, 최동명 회원으로 구성된 예림 기타 듀오.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게 된 것. 기타를 평생의 길로 삼게 된 것. 두 사람에게 강클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클래식 기타는 서양 악기지만 국악기 못지않게 한민족의 얼을 잘 담아내기도 한다. 장고, 징, 박 이런 여러 소리들이 아마 그 연주 중에 나왔을 거예요. 기타 한 대로 다른 악기랑 다르게 이렇게 다양성 있는 악기 소리도 낼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악기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공연의 피날레인 카르멘 환상곡. (6구)학번부터 (18학번까지) 전 기수가 함께 합주하는 이 무대를 위해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여러 달 동안 어렵게 시간을 내고 연습해왔다. 이 순간 공존하는 40년의 세월, 40번의 청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기타 소리처럼 강클련이란 동아리를 통해 모든 세대가 교감하고 있다. 서로 다를 것만 같았던 세대들이 같은 청춘을 만끽하고 있다. 저도 사실 강클련 멤버거든요. 지금 와서 왔는데 과거로 추억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즐겁게 진짜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클련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동아리에 뼈를 묻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이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 정서라든지 학교의 큰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문화활동 동아리가 이렇게 선배들부터 해서 또 특히 지도 교수님이 워낙 뭐 애착을 갖고 하시니까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런 훌륭한 문화 동아리들이 좀 많아서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큰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의 줄로 세대를 뛰어넘어 공명하는 동아리. 강크련의 아름다운 합주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산을 다 모렸으니 가래질로 덮어보세. 가래질 허세, 가래질 허세. 오하, 오하. 여러분 어떤가요? 태가 좀 나나요? 오늘 제 컨셉이요. 우리의 옛것을 찾아서 이 과거로 거슬러서 돌아가 보는 건데요. 오늘 제가 아주 시간여행 제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옛것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얼쑤! 열애집 힘을 맞춰 지역에서 널리 사랑받는 민속놀이와 강을 건널 때 꼭 필요했던 전통 다리.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건데요. 전통을 계승하는 지역 주민들을 따라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되새겨볼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바로 이것에 우리 전통 민속놀이의 맥을 잇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삼배 삼군놀이. 모르세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배삼군놀이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보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삼배삼군 놀이는 한국 민속 의상인 삼배옷을 만드는 과정을 전통 민속 놀이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번 10월에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듣기만 해도 구수한 소리. 신명나게 연습 중인 이들은 지역의 민속놀이를 보존하기 위해 모인 동네 주민분들인데요. 이렇게 곱게 차려입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맡으셨는지. 저는 이제 삼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묻는 역이에요. 주민들 같이 호흡하는 거죠. 보시면은 노인분들도 계시고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같이 이제 노소동락하는 거죠. 제일 즐거운 게 춤추고 돌아다니는 노는 게 최고 좋지 뭐. 호랑개 먹고 마실랑 날가라고 하네. 삼배 삼군놀이를 재현하며 삼배농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개촌마을 주민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 얼마 전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라져가던 우리 민속놀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탈바꿈한 주민들의 저력, 대단하죠? 수상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마을의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인정받은 박림 삼배 삼군놀이의 앵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박림면 삼밭에 밥 갈러 가자. 우리나라 전통 의상의 재료인 삼배. 삼배 삼군놀이는 이 삼배를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 민속놀이인데요. 삼씨를 뿌리고 삼을 치고 또 베는 모습들을 통해서 강원도 농촌 마을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이런 아주 좋은 문화재를 갖고 행사를 하는 게 너무 진짜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강원도를 대표를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민속놀이 문화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뿅!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여행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곧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축제 주인공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섭다리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섭다리 문화 콘서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흥겨운 민속
인성놀이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축제의 현장, 바로 영월입니다. 이곳에서도 즐거운 마을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고운 춤사위와 구성진 가락으로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그런데 공연 중인 무대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번 축제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을 명소인 섭다리 위에서 펼쳐지는 섭다리 문화 콘서트. 이렇게 운치 있는 무대가 또 있을까요? 잊혀져가는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아주 좋은 기획이고 또 의도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기를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배가 지나다닐 수 없는 곳에 놓여진 다리가 섭다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게 섭다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섭다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면서요. 올해까지 한 20년 정도. 주민들의 화합,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 같이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는 섭다리가 사실은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외국, 글로벌, 외국에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화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전통 상여 행렬인데요.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섭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는 파는 섭다리. 아이들에겐 옛 생활 모습을 가르쳐주고 어른들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의 명물입니다. 이름의 한수를 읊으면서 조선의 6대 임금이신 단종 임금께서 국장을 치르지 못한 유일한 임금님이십니다. 그분의 혼을 달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들이 섭다리 문화 콘서트를 함께 했는데요. 이 특별한 순간을 담은 기념사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섭다리를 나가지고 옛날에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하는 문화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판미에서 이렇게 모든 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릴 때 봤던 그 상여 소리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슬픈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오늘을 보니까 좀 정감 가고요. 옛적 생각도 나고 아주 좋았어요. 옛날 전통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용이나 성악가수 특히 노래 좋았어요. 오늘은 평창 삼배상군놀이와 영월 섭다리 축제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이제는 보기 힘든 옛 모습들과 듣기 어려운 옛 이야기들까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전통을 찾아서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이어가는 전통 문화를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